안녕하세요. 닥터 피지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척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척추는 영어로 spine 혹은 vertebra라는 말을 두 가지 말을 사용합니다. 스파인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라틴어의 스파이나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의학용어의 스파이나, 라틴어의 스파이나가 영어의 스파인이 된 거죠. 또 다른 말로는 버테브라라는 말도 사용하는데요. 스파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척추 전체를 뜻할 때 주로 사용하고, 버테브라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척추 하나를 지칭할 때 주로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자, 척추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몸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몸통을 집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집을 우리가 지으면 먼저 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집의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골반입니다. 골반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눈치채신 것처럼 이렇게 이 위는 얼굴이 있고 기둥이 있고 밑에 골반이 있습니다. 골반은 기초에 해당되고 기둥이 부족하다면 기둥을 더 세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지어진다면 들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집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척추의 역할입니다. 집으로 만약에 설명을 하자면 집에 있는 기둥 전체를 뜻하는 말은 바로 스판이라는 말이 될 것 같고요. 버테브라라는 말은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척추의 기능은 바로 서포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요. 두 번째 기능은 보호를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보호해주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척추와 비슷한 말을 갖고 있는 말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하고 비슷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먼저 척추를 쓰고요. 척추하고 비슷한 말 중에 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가 주가 된 거죠. 이럴 경우는 척추는 스파인이지만 척주는 스파이널 칼럼이라고 합니다. 칼럼은 기둥을 뜻하는 말이래요. 주라는 것은 기둥 주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척추들이 쌓여서 형성한 기둥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척추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뼈 위에 이제 머리가 있게 되고, 그래서 마치 기둥을 형성하게 되죠. 요건 옆에서 본 그림이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본 그림인데,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 밑에는 골반이 붙어 있고요. 골반 위에서 쭉 벽돌을 쌓은 것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전체를 말할 때 우리가 스파이널 칼럼이라고 하고 척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 있냐면요. 척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척수는 스파이널 코드라고 하는데요. 스파이널 코드는 뼈가 아니고 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누는데요. 중추신경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뇌하고 척수입니다. 중추신경계는 우리가 Central Nervous System이라고 해서 약자로 Central Nervous System, CNS라고 하는데, CNS는 뇌는 브레인이죠. 브레인하고 스파이널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자면 뇌가 이렇게 생겼고요. 스파이널 코드는 더 길지만 좀 짧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서 신경이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 것들 신경은 손상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CNS는. 그래서 이거를 잘 감쌀 수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뇌를 감싸주는 것은 이렇게 뇌를 감싸겠죠. 얘는 스컬이 그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두개골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척수를 감싸는 것. 척수는 누가 감싸고 있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척수를 감싸고 있는 뼈는 바로 스파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인 안에 스파이널 코드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스파이널 코드가 다치게 되면 어느 레벨에 다치게 되냐에 따라서 목을 다치면 사지마비, 팔과 다리를 못 쓰게 되고요. 목 이하를 못 쓰는 상태가 되고 허리를 다치게 되면 하반신 마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요추, 허리에 있는 뼈의 그림인데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좀 아마 설명드릴 것 같은데 척추의 구조 중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뻥 뚫려 있는 부분으로 바로 스파이널 코드가 지나가고 스파이널 코드를 감싸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해주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다. 두 번째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이제 손으로 치료하는 도수 치료를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이게 도수 치료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도수 치료는 주로 어딜 많이 하냐면 척추 교정을 많이 합니다. 척추에 무작 소리가 나면서 교정이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척추 교정이라고 말을 할 때는요. 척추를 뜻하는 말 스파인에서 스파이널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매니플레이션이 도수치료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널 매니플레이션 할 때 이때도 스파인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자, 용어 정의는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럼 아까 제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제가 색깔을 좀 다양하게 했는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본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눈치채셨지만 뒤에서 볼 때는 고든 것처럼 보이는데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좀 휘어 있어요. 그렇죠? 이 휘어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위에 머리가 달리게 되고 밑에 골반이 달리게 되는데 뒤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옆에서 볼 때도 뻣뻣하게 서 있으면 다리에서 오는 충격이 그대로 머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 휘어져 있는 게 더 많이 휘어져 있으면 혹은 덜 휘어져 있으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자, 그 휘어져 있는 얘기 좀 이따 하고 먼저 이 척추를 가지고 부위별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맨 위에 있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머리 바로 밑에 있는 목을 형성하는 뼈입니다. 여러분들 닭고기 먹을 때 여러분들 목뼈 보셨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자탕을 먹을 때는 척추를 먹게 되거나 티본 스테이크를 먹으면 이제 또 척추뼈에서 나오는 걸 먹게 되는데 척추뼈에서 이렇게 갈비뼈가 이어져 있는 그런 뼈에 있는 걸 먹는 경우는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등뼈, 흉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굉장히 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큰 뼈들은 바로 여기 허리에 있는 요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하나씩 좀 보면 맨 위에 있는 뼈가 뭐라 그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맨 위에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목뼈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서비칼이라고 합니다. CAL입니다. CAL. 이런 거 나 싫어하는데 한 번 더 써드릴게요.
서비칼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버테브라. 서비칼 스파인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이제 V로 들어갔잖아요. 벽돌로 들어갔기 때문에 서비칼 버테브라. 자, 서비칼 버테브라는 우리나라 말로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경추라고 합니다. 경추 혹은 목뼈. 여기에 이제 있는 뼈, 여기 중간은 가슴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thoracic vertebra. 그래서 가슴 흉자를 써서 흉추. 근데 이걸 가슴뼈라고는 안 하고요. 신용어에서는 등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뼈, 허리에 있는 뼈, 그러니까 허리에 있는 뼈는 허리 요자를 써서 요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lumbar vertebra. 요추, 허리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골반에 다 있는 요 뼈 있어요. 요 뼈는 뭐라고 하냐면 세이크롬이라고 하거든요. 세이크롬. 세이크랄 버테브라라고도 하고요. 버테브라라는 말 안 붙이고 5개가 합쳐져 있는 이 모습을 세이크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천추 엉치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사람이 꼬리가 있었다면 바로 여기에 붙어 있겠죠. 동물들은 이게 이제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끝부분이 바로 꼬리 밑자를 써서 영어로는 코섹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각개의 뼈들이 지금 뭐 모양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좀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왜 다르냐? 이 모양이 이제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다릅니다. 이게 좀 작잖아요. 중간 크고 당연히 순서로 따지면 이게 cervical, 이게 thoracic, 그다음에 이게 lumbar죠. lumbar 바디가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밑에 기초로 갈수록 바디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흥미롭게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 각 부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서비칼 몇 개냐면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행운을 스탄 7개. 자, 소라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개. 자, 그 다음 럼바는 눈에 딱 들어오죠? 5개. 세이크롬은 실은 어렸을 때는 다 떨어져 있는 뼈였다가 나중에 합쳐져요. 그런 뼈가 우리 몸에 꽤 되거든요. 스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개골도 여러 뼈가 나눠져 있다가 나중에 합쳐지게 되는데 5개의 뼈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건 5개가 맞는 거예요. 5. 그러다가 몇 개로 간다? 하나. 자, 그 다음에 꼬리뼈는 뭐 3개에서 4개. 뭐 그 5개인 사람이 없습니까? 럼버가 6개인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하죠. 베리에이션. 기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럴 때는 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다 더해볼까요? 7 더하기 12 더하기 5는 24개의 가동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뼈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몸을 지탱한다고 했는데 그냥 한 뼈로 돼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 뼈로 돼 있었으면 뭐 서포트는 뭐 끝내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움직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기도 하면서 단단하게 서 있으면서 충격 흡수도 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눠야 되고, 그래 분절의 움직임을, 우리 이제 춤출 때 보면 웨이브 쫙 하는데 분절이 착착착 잘 움직여서 그런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잘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에 엄청난 인대들이 있습니다. 인대까지 강의를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근육들이 있어요. 감자탕 할 때 척추 사이에 있는 근육들, 뭐 그런 근육들, 세그멘탈 머슬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척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근육들이 잘 버텨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전체를 다 더하면 몇 개일까요? 여기다가 뭐 5개하고 4개하고 5개하고 3개, 8개를 더하면 32개에서 32 혹은 33, 뭐 이 정도의 전체 뼈를 척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휘어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어떻게 휘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휘어 있다라는 거는 먼저 정의를 좀 하면 두 가지의 휘어 있는 거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휜 거, 이렇게 휜 게 뭐야? 자, 여기가 안테리어 앞이라고 하고 여기가 포스테리어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렇게 휘었죠. 여기가 이렇게 휘었고요. 이렇게 뒤로 나와 있는 것 같은 힘, 이런 힘을 뭐라고 하느냐? 뒤에가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카이포시스라고 합니다. 자, 뒤로 나온 망곡이다라고 해서 후만이라고 해요. 카이포시스는 후만. 뭐 어렵지 않죠? 반대로 휜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휜 거야.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고요. 이럴 경우는 이제 앞과 뒤가 있으니까 앞쪽으로 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로도시스라고 합니다. 자, 로도시스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자, 그럼 이런 로도시스하고 카이포시스가 형성되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 있을 때, 엄마의 아기가 보관되는 집, 자궁 속에 있을 때는 그때는 웅크리고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어서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 바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를 안 합니다.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싹 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C자로 휘어 있는 형태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는 카이포시스입니까? 로도시스입니까? 뒤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카이포시스죠. 그래서 처음에 프라이머리, 처음에 있는 망곡은, 커브는 카이포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한 3개월까지 목을 가누게 되거든요. 목을 가눌 때는 익스텐서, 머리를 드는 동작을 하는 근육이 먼저 발달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엎드려 놓으면 자꾸 고개를 이렇게 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 훈련을 해요. 시키지 않아도 뇌가 발달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를 띠냐면, 졸라맨으로 그리려니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좀 이해하셨어요? 이 그림? 자, 요게 어떻게 된 거냐면, 머리를 치켜들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에서 바로 이런 형태의 휨이 생긴 거죠. 이런 형태. 원래는 이렇게 C자형만 갖고 있다가 서비칼에 있는 러도시스가 언제 형성이 되냐? 한 3개월까지 열심히 훈련한다 이거죠. 3개월이면 목을 가누게 되는데 한 2개월까지, 0에서 2개월에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기 발달할 때 목무럽 안기선이라고 하거든요. 목, 물, 업, 안, 기, 선. 뭐 누구 이름 같기도 한데 기선이라는 친구 있었는데, 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대략입니다. 이건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략. 목을 가눈다. 3개월. 목을 가눈다. 머리를 들다가 목을 가누는 거고요. 물건을 잡는다. 엎친다. 엎친다는 건 수파인하고 바로 누웠다 엎드렸다 이렇게 구르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앉는다 6개월, 긴다 7개월, 선다 8개월. 이거를 먼저 기구 앉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앉아서 펠빅이 안정이 되면 기구 섭니다. 운동 발달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세컨더리한 나중에 만들어지는 커브가 뭐냐? 이게 바로 로도시스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죠. 자, 그럼 뭐 남았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원래 있던 거고 퍼스트 프라이머리한 커브였고 뱃속에 있을 때 요거는 머리 치켜들다 만들었다고요. 이건 언제 만들까요? 요거는 이제 앉고 서는 동작 하느라고 앉고 서게 되면은 그때 형성이 됩니다. 앉고 설 때 어떻게 형성되냐면, 자, 이렇게 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쓰면은, 자, 이렇게 되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눈치채셨죠? 네. 그래서, 프라이머리한 커브는 카이포시스. 그래서 카이포시스. 뭐, 이 안에 세이크롬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을 가누려고 머리를 들면서 만들어진 커브. 근데 이거 나중에 앉고 설 때도 이 커브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럼바의 로더시스. 그 다음에 서비칼의 로더시스. 요거는 소라식의 카이포시스. 여기는 세이크롬의 카이포시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또 자세 할 때 좀 공부를 좀 하겠지만, 이런 지금 제가 좀 과장돼서 그리긴 했어요. 근데 이런 커브가 이제 이렇게 좀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밋밋하게. 아예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일 경우는 이제 그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 좀 약해서 마른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곡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떤 자세라고 얘기하냐면 플랫백이라고 합니다. 백이 어떻게 됐다? 평평이 됐다는 뜻이죠. 반대로 만곡이 좀 과장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좀 심했다. 근데 어쨌든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이럴 경우는 이제 카이포시스하고 로도시스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이런 백은 카이포 로도틱 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그 형태들도 있는데 그 자세 혹시 강의할 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 설명 안 했잖아요. 요렇게 목이 앞으로 좀 나가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형태를 띄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하고요. 혹은 일자목. 여기 있는 이제 그 커브들이 이렇게 뒤로 해야 되는데 휘지 않고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일자가 되는 거죠. 일자목 혹은 앞쪽 머리 자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얘기가 좀 새 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척추는 스파인 혹은 버테브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몸을 지지해주고 또 척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척수, 척추 이렇게 세 가지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서비컬 버테브라, 소라식 버테브라, 럼바 버테브라, 그리고 세이크럼 코식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C자 모양으로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머리를 들면서 서비칼의 로도시스를, 그리고 서고 앉고 하면서 체중을 지지하면서 럼바에는 로도시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로도시스와 카이포시스가 너무 없어도 문제, 플랫백, 너무 많아도 문제, 카이퍼 로도틱 백을 형성하게 된다. 자, 이 서비칼, 소라식, 럼바, 세이크롬, 코식스의 각 모양의 구조를 다음 시간에 좀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